안녕하세요. 한민족 사상의 원형과 비밀을 파악해서 알려드리는 조아TV입니다. 지난 시간에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웅녀가 누구냐라는 것을 그리스 신화를 동원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등장하는 칼리스토와 아르카스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웅녀와 바로 단군 왕검에 대한 이야기다,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별자리들의 바로 각인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이렇게 별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동양 사람들은 북극성과 북두칠성은 잘 아시죠? 북극성 중심으로 모든 별이 회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루 이렇게 보면은 회전을 하고 있고, 그 주변을 북두칠성이 돌아가면서 이 우주의 일종의 시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북두칠성을 포함하고 있는 별자리가 바로 큰 곰자리에 해당되는데, 이 큰 곰자리가 바로 웅녀를 표현해 주는 거고, 칼리스토. 그 다음에 북극성, 우주의 중심인 북극성은 지금 폴라리스인데, 이걸 이제는 우리 동양 별자리는 구진대성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작은 곰자리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큰 곰과 작은 곰이니까 바로 웅녀와 단군 왕검이 바로 지금도 하늘의 별자리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칠성사상이 굉장히 강하죠. 칠성사상. 근데 이 칠성사상은 뭐예요? 북두칠성이죠. 그래서 요런 칠성이 되는 이 어머니, 칠성을 그러니까 품고 있는 어머니를 두모라고 하는 거예요. 두모 사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두, 북두칠성의 두에다가 두모, 어머니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두모가 이제 칼리스토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두모. 근데 이 북두칠성은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관을 짤 때 관에다가 이렇게 북두칠성을 놓잖아요. 그런 게 있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가면은 절에 칠성각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칠성신앙이 있고, 그리고 우물 같은 거 이렇게 파게 되면 우물에다가 북두칠성을 정자, 우물 정자를 만든 뒤에 북두칠성을 또 안장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을 짓게 되면은 대들보 같은 데다 북두칠성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들도 이제 기도를 하실 때 정한수 같은 거 이렇게 떠놓고 북두칠성 신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두칠성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민족인데, 칠성 민족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게 이제 잘 드러나는 게, 우리가 이제 윷놀이의 윷이 우리가 북두칠성에 대한 칠성 이치를 드러내주는 놀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동양별자리는 28수로 되어 있는데, 28수.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28개의 구역을 나눠가지고, 28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게 우리가 윷놀이가 바로, 이렇게 7개씩, 7개 해서, 동서남북으로 7개에서, 칠성, 그리고 가운데 하나에서 29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7개, 이렇게 7개씩 하는 게 뭐예요? 칠성 개념이다. 북두칠성이 돌아가는 개념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북극성이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윷놀이를 우리가 하는데, 이 윷놀이에 바로 우주 자연의 변화와 인간의 비밀을 담아가지고 우리가 사실 우리 선조들이 윷놀이로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윷놀이 안에 하나의 깊은 이치들을 이렇게 밝혀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칠성사상의 바탕을 둔 거라는 거예요, 윷놀이도.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더 깊이 이해를 하려면은 동양별자리와 서양별자리를 상호 비교를 하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화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이해하기가 쉬운 거는 사실은 서양별자리예요. 동양별자리는 복잡해서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서양별자리는 모든 별자리가 어떤 신화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 신화를 보면은 어떤 이치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화가 사실은 신화라는 거, 지금 우리가
단군 신화를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화는 모든 종교의 뿌리입니다. 종교의 뿌리고 그 원형을 담고 있다고 하는. 이건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화를 연구를 하면은 종교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신화를 연구하면은 신화는 보통 세계 종교화가 되기 전에 고대 문명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고대 문명들이 대부분 그 현재 남아있는 여러 가지 그 자료들, 텍스트들이 뭐 다 각가지 그 상형 문자라든가 점토판으로 남아있는데 그게 거의 다 신화적인 내용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화를 통해서 고대 문명을 알 수가 있고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우주자연의 변화와 인간의 비밀을 품고 있는 거예요. 고대 비전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화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단군 신화라고 하는 우리가 웅녀와 이 단군 왕검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지난 강좌에서 바로 그리스 신화 칼리스토와 아르카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그리스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 그림을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스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제가 이 신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두 지역이 서로 다른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거의 비슷한 어떤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궁울령부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간 것이다라는 개념이 그리스의 다양한 신화들은 사실은 우주자연과 인간의 진화의 비밀을 이렇게 담고 있는 신화들입니다. 이 신화들이. 그래서 궁울령부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화들이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하늘의 별자리로 그렇게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별자리를 좀 보는 방법을 통해서 하늘에도 그런 궁울령부가 작동하고 있느냐, 이런 걸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늘의 천문, 그리고 돌아가는 하늘의 별자리를 볼 때 가장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은 뭐냐면은 지구 세차 운동으로 인해서 북극성의 위치가 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구에 있는 사람이 북극성을 볼 때에 북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구의 자전축, 그러니까 황도면에 우리가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전축이 황도면에 비해서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세차 운동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세차 운동이 일어나서 이 자전축이 가리키는 그 지점이, 여기 그림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점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있죠.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번 회전을 이렇게 할 때가 25,920년이 걸립니다. 자, 이렇게 25,920년이면은 지금 현재 노스타, 북극성이라고 하는 게 노스타인데, 여기에 이게 지금 폴라리스잖아요. 지금 작은 곰자리 폴라리스인데, 이거 하는 거죠. 폴라리스인데 우리가 여기 베가라별이라고 하는 게 직녀성을 얘기하는 건데, 직녀성 이거는 뭐냐면은 이 25,920년의 절반, 그러니까 26,000년이라고 보면은 한 13,000년 전, 지금보다 13,000년 전에는 이게 직녀성이었다고 하는 거다. 이 북극성이 직녀성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극성이 변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북극성이 변한다는 이치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자, 북극성이 어떻게 변해왔냐면은 폴라리스가 되기 전에, 지금 작은 곰자리가 되기 전에 북극성이 어떻게 변해왔냐면은, 자, 이렇게 요게 이제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원. 그러니까 북극성 지점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현재 2000년, 우리가 현재 서기 2000년이잖아요. 그때 여기 폴라리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작은 곰자리 폴라리스. 근데 요 폴라리스인데 요게 이제 작은 곰자리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작은 곰자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직녀성이 지금 이 반대쪽에 있는 거죠. 반대쪽에 여기 직녀성이. 그러니까 13,000년 전에는 13,000년 정도 전에는 직녀성 쪽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 지금부터 한 5,000년 전, 그러니까 요 지점이 바로 그 투반이라는 별인데, 요 투반이 바로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2000년이잖아요. 플러스 200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000,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3000 정도. 마이너스 3000년 정도니까 지금 현재 한 5000년 정도 전에는 투반이라는 별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북극을 지시하는 요 지점이 항상 어떤 별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북극성이라고 하질 않고 북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겁니다. 북신. 북신이다. 그러니까 북극성을 북신, 그러니까 북극성, 여기 원래 별이 있는 거, 항상 별이 있는 건 아니니까 포괄적으로 쓰기를 북신이다 이렇게 할 때, 예, 바로 이 북신이 투반성은 예전에 별이 있었다는 거죠. 투반인데 이 투반이라는 별이 여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00년 정도 전, 5,000년 정도 전이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당군신화의 당군이 조선 아사다를 세운 게 이제 BC 2333년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강 BC 2333년, 그러니까 BC 한 3000년, BC 3000년부터 한 2330년까지는 요 언저리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요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투반, 요 지역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작은 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 투반에 있는 경우에도 어떻겠어요? 투반에 있는 경우에도 요게 지금 용자리거든요. 용자리에 투반이란 말이에요. 용자리 투반이니까 여기에는 북두칠성이 있으니까 북두칠성은 요 주위로 이렇게 돌았겠죠. 지금은 북극성이 여기 있으니까 북두칠성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 거고, 여기 투반인 경우는 북두칠성이 이렇게 돌고 요 주변으로 돌고 있겠죠.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북극성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면은 투반이라고 하는 요게 바로 뭐냐면은 용자리라고 하는 거죠. 용자리.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게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용자리, 이렇게 용자리라는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 지금 현재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지금 용이 올라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두 개의 뱀이 꼬여 올라가는 게 사실 용이 올라가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용이 휘감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용자리가 지금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그 별자리들이 어떻게 사람 몸에 이렇게 투영이 돼가지고 그 별빛을 쏟아붓는 개념으로 투영이 돼가지고 여러분 몸 안에서 작용을 일으켜서 여러분 몸이 궁을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럴 때의 그 궁에 해당되는 게 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하늘에도 용자리가 있다고 하는, 그래서 고대의 문명에서 그 이집트 문명에서 그 용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어요. 그래서 용자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용자리가 우주의 중심이 사실은 용이라고 하는 용. 자, 그러면은 용자리가 이게 용입니다. 자, 용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용이,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용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용이, 용이죠. 자, 요런 용. 그러니까 이 용이 어떤 용이냐면 라돈이라고 하는 용인데, 이 용이 머리가 엄청 많죠. 이렇게 하나의 나무를 휘감고 있는데 황금사과나무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무를 지키는 용. 이게 뭐하고 비슷합니까? 황금사과나무를 지키는 용 라돈. 네.
라돈이란 말이에요. 그럼 황금사과나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황금사과나무가 지금 황금사과나무를 지킨다고 하니까 지금 이게 지금 구조가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몸에 이 올라가는 용이 이게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무. 자, 이게, 그럴 때 이게 지금 여기에 맺혀지는 열매가 황금사과가 되는 거니까 이 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이 지금 황금사과나무를 지키는 용 라돈이 되는 거죠. 이 용이. 그렇죠. 라돈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우주에도 중심에는 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용이 궁자 모양으로 여기도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용이 이렇게 돼요. 용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S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용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용자리가 이렇게 있거든. 이렇게 있는데 요 용자리 꼬리, 요 꼬리 부분에, 여기 꼬리 부분에, 요 꼬리 부분에 바로 요게 바로 작은 곰자리. 그러니까 여기 작은 곰이 이렇게 용꼬리에 휘감겨 있잖아요. 그렇게 되듯이 이렇게 작은 곰이 용꼬리에 휘감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도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가 지금 곰이 여기에 여러분 몸 안에서 그 한마디로 그 당군 앙검이 태어나는 거니까 이 용이 그 당군 앙검을 감고 있다고 하는 거죠. 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렇죠. 이게 당군 앙검 곰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감고 있는 상황이다. 요런 개념이 그대로 뭐야. 여기 하늘의 별자리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작은 곰을 이렇게 꼬리로 감고 있다고 하는 거고, 또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여기 북두칠성도 마찬가지로 꼬리 부분에 이렇게, 그러니까 양쪽에 큰 곰과 작은 곰은 꼬리로 감겨 있고, 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니까 큰 곰도 사실은 감겨 있는 개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에는 작은 곰자리, 이쪽은 큰 곰자리가 이쪽에 있는 거죠. 이쪽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는 북극성이 요 투반이었다, 용꼬리였다는 거예요, 용꼬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과거에는 이 투반이라는 요 별이 용꼬리다, 용꼬리의 중간 부분에 해당된다, 용꼬리.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이치적으로 지금 똑같잖아요. 우리 몸에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개념이 똑같아요. 우리 웅녀에서 지금 그 당군 앙검이 나오는데 그 곰을 휘감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지금 용이. 그렇죠. 휘감고 있는 개념이니까 이게 똑같잖아요. 그리고 용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그 북극성이 그러니까 세차 운동에 따라서 한 바퀴 도는 이 정중앙을 용이 휘감고 있단 말이에요. 용이. 그러니까 앞부분이 꼬리 쪽이 아니라 용의 그 가슴 부분이 이렇게 감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몸의 정기둥, 그러니까 지금 용이 어떻게 하냐, 우리 몸의 기둥이죠. 이 기둥 부분을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용이 요걸 감고 올라가는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운데 있는 부분이 뭡니까? 이게 지금 황금사과나무 개념이잖아요. 황금사과나무를 용이 휘감고 있다. 그러니까 라돈이라는 용이 황금사과나무를 이렇게 감고 이렇게 있는 상이 됩니다. 그거를 그리스 신화에서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네. 이렇게. 자, 이 나무를 머리가 하나가 아니고 머리가 굉장히 많아요. 머리가 많은 그 용이 이 거대한 나무를 지금 휘감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라돈이라는 용의 상이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지금 어때? 이게 원래 기독교에 보면은 우리가 기독교의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이렇게 나무를 휘감고 올라와가지고 이불을 유혹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미륵불 용화 세계에서 득도한다는 그 용화의 용화 세계의 그 용이 이 드래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자에 보면 그 주역에서 나오는 그 용의 이치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궁을 연구할 때 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궁을 연구할 때 궁이 뭐야? 하늘 중심에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천문에 하늘에 궁울영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하늘에 궁울영부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궁울영부가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런 식이죠. 말 그대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러면은 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새는 없습니까? 새는 있습니다. 새도 마찬가지로 요게 이렇게 돌아가는 요게 되면은 플러스 2000년 현재 폴라리스 북극성, 자, 북극성을 쭉 돌아가면은 예전에 용꼬리가 마이너스 3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용꼬리가 북극성이었고, 쭉 이렇게 돌아가서 북극성이 또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플러스 12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00년 후에는 바로 데네브라는 그 별로 오는데, 그게 바로 이 그 100조짜리입니다. 시그너스. 자, 100조짜리. 자, 100조짜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궁이고 이게 을인 거죠. 그렇죠, 을.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지금 이게 하늘에 뭐가 있는 겁니까? 궁울이 있는 거죠, 궁울이. 그러니까 궁울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주에 지금 궁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100조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100조가 누구냐면 제우스예요, 제우스. 그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인데, 제우스가 그 100조가 돼서 날아가가지고 그 스파르타의 그 왕비를 갖다가 그 임신하게 만드는데, 그때 스파르타의 왕비가 알을 낳게 됩니다. 알을 2개가 낳는데 하나에서는 여자애 둘, 하나에서는 남자애 둘, 이렇게 4명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둘은 제우스의, 그러니까 딸 하나 아들 하나는 제우스 혈통이고, 딸 하나 아들 하나는 원래 스파르타 왕비의 그 남편의 혈통이에요. 그게 다 이치가 이렇게 있는 거죠. 사실 제 말을 듣고 금방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왜 그렇게 알을 2개를 낳고 그렇게 되는 거냐? 그 이치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화적 이치를 듣고 금방 이해하시는 분은 제 강의를 정확히 잘 이해를 하셨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하늘에 궁울영부가 있는 거죠. 하늘 우주에.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고물을 갖다 이렇게 휘감고 있는 거니까, 지금 어떤 의미야? 당군 신화에 나오는 웅녀가 누구야? 웅녀가, 그러니까 웅녀가 우리 자신이 웅녀고, 북두칠성을 가진 7개 차크라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고, 당군 왕검이, 작은 곰이 바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 몸이 지금 용이 있다고, 제가 용봉으로 지금, 그러니까 궁울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태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 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다 그대로 우리 몸에 투영이 돼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치를 하셨겠죠, 이치. 이게 이런 게 점성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별들이 그대로 우리 몸에 있다, 이렇게 우리 몸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개념인데, 이것은 이미 완성된 하늘이고, 우리 몸에서는 만들어지고 있는 하늘이다라고 하는 거죠. 북두칠성이 만들어지고 북극성이 생성이 되는 그 과정에 있는 하늘이니까, 이것은 우리 몸 안에서 지금 개벽이 돼가지고 이런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주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바깥에 있는 우리의 그 우주 세계와 동일한 우주적 구조가 우리 몸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현상을 지금 사실 설명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게 지금. 자, 개념 잡으셨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그 우주의 우리가 바깥에 하늘에 있는 그 우주의 별들의 운행에 의해서 우리 몸이 지금 영향을 받으면서, 점성술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별자리들의 그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몸에 그 운행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몸도 하나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단순히 내 혼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우주의 기운들이 이렇게 별들로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그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우주자연의 변화가 일어났고,
여러분이 진화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현재는 우리가 이것을 그 12황도 별자리로 볼 때 현재 물병 자리에 우리가 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12황도로 시대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황도가 있고, 자, 여기 용이 있고 곰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백조는 안 그려놨는데, 예, 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쭉 가면 여기 그 물병 자리, 그러니까 2160년 정도는 물병 자리가 지배하는 거죠. 25,920년이 한 바퀴니까. 그래서 현재 물병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시대 구분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지난 2160년은 물고기 자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고기로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그 여러 성인들을. 자, 이런 식으로 개념이 돼 있고.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웅녀라고 하는 게 이제는 그러니까 웅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웅녀가 우리 자신이 웅녀니까 호녀는 누구예요? 호녀는 그러니까 호녀도 역시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열 같은 굴에 같이 살았다는 얘기는 호녀도 나고 웅녀도 나예요. 호녀도 나고 나이고 웅녀도 나이다. 그러니까 호녀도 여러분 자신이고 웅녀도 여러분 자신이에요. 단지 시공간적인 어떤 그 구성에 있어서 호녀는 여기서 보면은 자축, 인묘, 진사, 오 할 때 여기 요게 호랑이잖아요. 요게 호녀고 웅녀는 뭐냐면 이게 12지지에 없어요. 그럼 웅녀는 어디에 있는 거야? 중앙에 있는 거죠. 그래서 황웅이 중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앙이 바로 웅녀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축인 세 번째 왔을 때는 호녀가 발동을 하니까 우리가 여기 같은 동굴에 있다고 하는 표현은 여기 이게 워멀이라고 그랬죠. 홀 구멍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같은 굴에 있는 거라고 지금 굴에서 어떻게 되는? 굴에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녀까지 와가지고 호녀가 되면은 임신할 수는 있는데 이때는 뭐야? 이때는 이거를 태어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웅녀가 돼야지. 그러니까 이 호녀가 삼수고 웅녀는 오수잖아요. 오수. 그러니까 사수를 지나서 오수가 돼야지 그때 이 존재를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니까 요게 웅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웅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웅녀는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을 잘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웅이라는 글자가 불화자에다가 능수능란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몸이 주천화후 한다고 그랬죠. 주천화후. 그러니까 불이 돈다고 그랬죠. 불이 돈다. 주천화후. 돌고 돈다는 거. 주천. 하늘에 돌고 돈다. 불이 돈다는 거죠. 어떤 그 메커니즘에 따라 절도 있게 돌아간다. 그렇게 할 때 이 절도 있게 도는 하게 하는 불을 다루는데 능수능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이 몸이 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그 불의 기운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뭐예요? 당군 안검을 낳을 수도 있고 못 낳을 수도 있다. 그런 개념으로 웅녀라는 개념을 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데 이 웅녀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 당군 안검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로서의 그 사람을 내는가 천인합이라 할 수 있는 그 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일단은 이걸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존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늘과 쑥을 먹게 되는데 자, 이런 부분은 왜 쑥을 먹고 마늘을 먹냐 이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마늘과 쑥 먹고 왜 20일을 저기 하는데 왜 100일 동안 빚을 안 봐도 되는데 왜 20일만 먹고 나왔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 뒤에 내용들이.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어쨌든 간에 하늘의 별자리로 하늘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궁울이 있는 거죠. 궁울. 그렇죠. 하늘에도 우리가 하늘에 궁울이 있다. 이렇게 궁울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작은 곰자리가 이렇게 된다는 어떤 신화적 얘기는 뭐예요? 이게 이미 이 당군 신화가 나올 때 그 시점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작은 곰자리가 이렇게 북극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를 옛사람들도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치들이 사실은 그리스 신화하고 이렇게 매치가 됐을 때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처음 시작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의 사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한민족의 사상과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그 저쪽 서양의 이쪽 별자리 그리고 다양한 신화들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동양 별자리로만은 이건 해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다면은 이런 이치들이 서양 별자리에 그대로 투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단군 신화를 가지고 있다. 그런 거를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은 결국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우리 민족이 이 한반도에서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실은 우리가 이 멀고 먼 거리상으로 어떻게 돼 있다네. 상호 깊은 연관성이 우리가 그리스 쪽하고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 두 지역 사이에. 그거를 제가 뭐라고 지난주에 또 얘기했냐면은 이 웅녀 바로 이 단군 왕검에 대한 칼리스토 아르카스에 대한 신화가 아르카디아 지방에서 나왔는데 이 아르카디아라고 하는 요 지방의 그 아르카디아라는 지명 자체가 우리 한국에도 아라까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요 지명하고 같은 얘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와 같은 동일한 개념들이 동일한 구조로 이렇게 투영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고대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고대 우리 한민족은 도대체 어디서 왔냐 이렇게 추적할 때 많은 분들이 주로 이제 여기 파미르곤 지금 신강 거기에 우르무치잖아요. 우르무치가 성도잖아요. 그 우르무치 거기 있는 데가 파미르곤이거든. 이거 밑에 거기를 중심으로 보는데 사실은 더 가면은 수메르. 그런데 더 가면은 그리스가 또 우리 한국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고대 역사에 있어서는. 고대 역사에서 그리스 역사하고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상당히 깊은 연관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찾아보시고, 아무튼 우리 민족의 근원이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계속 추적해 가 보면은 이게 범상치가 않아요. 자, 고대 그리스하고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